정부채는 지금 막 성장하고 있고 양극재는 조정인데 조정에서 다시 상승기로 가려면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왜냐면 또 그때 금리 인하 이슈가 또 생기고 그러면서 양극재 쪽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그러니까 정부채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테슬라 주가도 좀 비리비리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네. 테슬라가 네. 지금 판매량이 네. 분명히 계속 늘어나죠. 네. 근데 이제 그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 네, 왜냐면은 경쟁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 많이 팔고 있는 회사가 현대기아차예요. 네, 그러니까 강력한 경쟁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와, 현대기아차 그렇게 많이 팔아요? 네. 야, 대단하네. 그래서 자동차 수출을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래요. 네, 돈 근데 많이 벌었어요. 한국에서는 잘 안 팔려가지고 세일하고 막 그런다고 하던데 미국은 잘 팔리나 보네요. 네. 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네. 좀 전략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상업용 렌트 시장. 아. 네, 렌트 시장을 노려가지고 지금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고요. 그게 통해가지고 이제 지금 다시 2위 자리를 지금 차지를 하게 됐죠. 그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회장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회장님이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무조건 계획대로 증설할 거고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 그 자신감이거든요. 아. 네. 한국에서 팔리지 않는지언정 우린 해외에서 잘 나간다. 아. 네. 그리고 충분히 그런 캐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그 판매에 머물지만은 않고 뭐 지금 소재 쪽에서도 직접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고려 아연하고 네. 합작 회사를 해서 배터리 만든다고요? 니켈 수급을 하려고 이제 합작 지분을 만들어서,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구체 만들려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또 니켈이에요. 네. 하이니켈 전구체니까요. 하이니켈 배터리에 맞춘 전구체이기 때문에 니켈을 또 잡지 않으면 이게 또 마진율을 높이기가 어려워요. 야.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간파를 하고 공격적으로 고려 아연하고 지금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대기아차도 네. 최근 주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주가가 그렇게 막 좋지 않지 않았나요? 2023년에? 그 전에 이미 좀 음. 올랐다가 조정을 거친 건데요. 네. 뭐 사실 잘 나가는 거에 비해서 주가의 반영은 이제 즉각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예, 근데 어쨌든 판매가 잘 되면 그렇군요. 기업에 돈이 쌓일 거고 그 돈이 또 투자가 될 거고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캐파가 또 높아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또 다시 투자에 대한 매기가 다시 들어오겠죠. 네. 네. 와, 현대기아차 되게 잘하고 있군요. 특히 뭐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어느 정도 내재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배터리 다 외주 줄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옛날에는 내연기관차 시절에는 엔진이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을 외주 주진 않았어요. 네, 엔진이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 가장 마진 비중이 높은 부분이니까. 근데 이거는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보면 뭐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SK온이 다 가져가는 거야. 자기네들도 이제 해야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네들 독자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또 딜을 할 때도, 협상을 할 때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가 팩토리 만들면서 또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좀 현대차보다는 힘들 거예요. 왜요? 네. 왜냐면은 한국에는 그런 기반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제조가. 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 그 삼성 이재용 회장 직접 만나서 우리 배터리 동맹 맺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석에서 막 단독으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그런 인프라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인트 벤처식으로 이제 파나소닉하고 네. 협력을 한다든지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죠. 이제 개발은 될지언정 요거 양산하는 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현대기아차는 나름 이제 잘하고 있고 네. 테슬라는 좀 어때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은 미국에서 1위잖아요. 판매율이 1위고. 근데 중국에서는 밀렸어요. 비아디가 지금 1위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내에서 비아디가 엄청 많이 팔려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좀 밀려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이번 연도 2024년 되자마자 독일 쪽에서 또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가격이 할인이 되고 있고, 뭐 테슬라 전기차 가격 시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가격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메탈 가격이 내려가면서 니켈이나 뭐 코발트, 그 다음에 뭐 리튬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서도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 뭐 양극재 업체들 뭐 리튬 가격 내려가서 뭐 안 좋을 거다,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기관에서도.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한 게 왜 리튬 가격 내려가고 배터리 가격 내려가면 전기차 더 많이 팔릴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아마 2025년에는 굉장히 많은 판매 비중이 오.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도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도 2023년 하반기, 2024년 뭐 한 중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조금 어려울 거고 네네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좀 반등이 네네네. 이어지겠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2024년엔 판매가 좀 어려울 거다. 왜냐면 금리 인상의 맞아요. 이유로 대출 금리가 그쵸. 올랐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에 분명 어려움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미국 렌터카 업체 하츠라는 데가 있어요. 네, 허츠. 미국 렌터카 업체 허츠라는 데가 있는데 이 허츠가 그 나름 100년 된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100년 된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허츠가 이번에 전기차를 매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 네, 걔가 매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뭐 세대 중 한 대 처분을 했는데 단가 상승으로 봤을 때 대당 이제 1,600만 원 손해를 봤다고 해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이걸 팔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네. 테슬라에서 가격을 계속 내려요. 그러면 잔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간 얘네도 정리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저기서 80만 원에 팔어. 그럼 중고 가격이 또 떨어졌잖아요. 그치, 방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빨리 파는 게 얘네는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충전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허츠에서 이제 전략을 바꾼 거죠. 네, 조금 우리가 너무 빨리 이걸 진행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전기차 중고차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팔고 그렇군요. 요걸 이제 내연기관차로 다시 전환을 해서 야. 우리가 조금 이제 마진율을 높여보자. 요런 생각에서 이제 요런 눈물의 땡처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이거는 테슬라의 경우고 네네. 한국기도 보면 제가 중고차 시장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서 좀 볼 때 내려갔죠. 많이 내려갔죠. 일반 차에 비해서. 전기차는 진짜 많이 내려가고 네네.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건 잘 안 네네. 내려가요. 네, 맞아요. 한국도 전기차, 중고차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중고차 가격이 네. 정말 핵심 사업 중에 네네. 하나니까 이런 데는 또 이런 결정을 할 수도 네네네.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요즘에 이슈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 하락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줬던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도 그러면은 하반기 가면은 조금 바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차 가격은 계속 내려갈 여지가 크니까요. 그때는 네. 이제 더 내려갈 것도 없고. 네네네. 아,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더 내려가면 이제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다시 조금 오를 거고. 그렇죠. 근데 예전만큼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마진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겠죠.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오님 그 다음에는 또 많은 분들이 국민주라고 생각하시는 네네네. 포스코홀딩스 상황을 한번 네네.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아르헨티나의 염호가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저도 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당분간은 힘들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사업 구조가 아직은 철강 비중이 높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비중을 보면 52% 정도 되거든요. 그 이제 철강 시황에 따라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요. 요즘 시황을 보면 철강 가격은 내려가는데 철강석 가격은 또 오르고 있어요. 중국에서 또 철강석을 많이 산다고 그래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팔 때는
가격이 내려가고 내가 원재료 살 때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참 어렵다.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아무리 잘 나가도 철강 시장에 이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다가 또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악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스코 홀딩스가 제시한 리튬 가격의 적정 가격은 톤당 2,6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 가격보다 맞아요. 30% 정도 낮은 그러니까 상황이거든요. 1,900만 원인가? 네, 1,900만 원 정도 되니까 30% 정도 낮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지금 상황에선 미치고 장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염호나 광석 호주에서 들여와가지고 리튬 생산을 하고 있지만 비중이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이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올라갈 여지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팔면은 좀 포스코홀딩스의 2차 전지 소재 비중이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땐 현재로서 봤을 땐 포스코홀딩스는 아직 철강 비중이 높고 리튬 가격도 아직 하향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좀 언제부터 좀 반등 시기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반기쯤 되지 이것도 않을까. 하반기.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이제 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포스코 퓨처엠은 어떨까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에코프로 BM에 역전이 됐어요. 시총이 원래는 에코프로 BM보다 포스코 퓨처엠 비쌌죠. 시총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몇 조 차이가 나요. 한 5, 6조 차이 날 정도로 간격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100조 원 정도 이제 수주를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에코프로 BM이 또 삼성 SDI랑 43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세히 놓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 수주량이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형 수주가 터졌으니까 포스코 퓨처엠보다 에코프로 BM을 더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격이 굉장히 커졌고 제가 봤을 땐 지금이 더 기회일 수 있다. 네, 분할 매수하기에는 포스코 퓨처엠을 매수하는 게 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에서 인조 흑연 생산을 2배 늘린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1월 17일 되게 따끈따끈하죠? 네, 어제였는데 이제 촬영이 좀 이제 18일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강경성 제1차관님이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런 얘기를 남기셨죠. 정부는 금융세제 R&D, 규제 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네. 아니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건 밀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다른 기업보다 상당히 전략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인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까지 천연 흑연을 많이 쓰지만 인조 흑연 비중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 실리콘 음극재를 섞어서 쓰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인조 흑연이 음극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유일하게 지금 국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만 하고 있다라는 유일해요. 네, 유일합니다. 와. 여기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전구체하기도 바빠요. 그쪽은. 예. 근데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전구체도 하지만 인조 흑연, 그러니까 음극재까지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기초가 되는 건 사실 철강 산업입니다. 철강 산업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부산물로 나오는 걸 가지고 그래요. 천연 그 인조 흑연을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좋네요. 네,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만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특히 중국에서 흑연 수출 중단한다고 으름장을 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끼지 않는 건가요? 그 다음에 뭐 최근 발표에 의하면 그래도 한국 업체들한테는 수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쟤네가 또 언제 말 바꿀지 그렇죠. 몰라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런 이제 흑연을 이제 다루는 기업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포스코 퓨처엠도 이런 인조 흑연 분야에서 더 네. 투자를 늘려가려고 하는 건가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거지만 양극재 기술이 이만큼 올라왔다면 음극재 기술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네. 요거를 같이 끌어올려야 할 수준
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만약에 인조흑연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실리콘 음극재까지 섭렵을 하게 된다면 네.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좀 구체적으로 어느 네. 정도까지 확충할 계획인지 볼 수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공장 시설인데요. 네. 지금은 현재 한 연 8,000톤 규모라고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올해까지 18,000톤으로 늘릴 거고요. 향후 이제 2025년까지 2025년 말까지 4천억 원을 투자해서 2배로 늘릴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36,000톤 정도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음극재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통 지금 아직도 천연 흑연을 많이 쓰고 있고 흑연이 지금 중국에서 또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채처럼 중국산 비중을 굉장히 줄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요거를 유일하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아직 부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와, 그러니까요.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비엠에 비교했을 때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양극재 수주 측면에서도 뭐 더 많은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음극재 쪽에서도 기술력이나 인조흑연이나 이런 네네. 부분이 또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런데 주가는 낮은 거고. 그렇죠.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에코프로비엠을 많이 앞섰었는데요. 그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음. 초기에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도 뭐 앞설 수 있었고요. 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금력과 그다음에 철강을 하면서 쌓아온 그런 노하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고요. 특히 단결정 양극재 그 상업 생산을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M86이라는 제품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율이 약간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그 마진율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그게 이제 안정화가 되고 이제 북미향 수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북미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우리 제품이 많이 팔리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미국향 그런 수출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보다 낮았을 때 이제 점점 물량을 늘려 가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홀딩스처럼 한 네네. 연말 보면 될까요?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말 정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는 전구체가 네, 좀 주목해야 될 시기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양극재도 작년에 한번 왔었고 네. 그게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굉장히 뭐 톤당 1억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솟았을 때 양극재 업체들이 부각이 된 거였거든요. 네. 레깅 효과로. 그러니까 전에 싸게 사둔 게 오르니까 마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진율대로 성장성을 계산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역 레깅이 되면서 이게 이제 추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아니면 에코프로 BM은 주가가 조정이 돼서 막 반토막이 났잖아요. 고점 대비. 근데 지금 에코프로머티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정부채는 지금 막 성장하고 있고 양극재는 조정인데 이 조정이 이제 조정해서 다시 상승기로 가려면 하반기쯤에 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또 그때 금리 인하 이슈가 또 생기고 그러면서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조금 해소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진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좀 양극재 쪽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전구체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네오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 쭉 들으니까요. 네네. 정말 하나의 기업을 분석할 때 네네. 뭐 금리 매크로 그다음에 투자 현황, 뭐 원자재 가격, 뭐 전기차 시장 네네네. 등등 고려할 게 참 많네요. 네, 그럼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오늘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감사의 말씀 드리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 정말 많을 텐데 네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더 네. 공부하신다고 하면 네네. 정말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또
큰 수익률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구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하시고.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해라 이러면 진짜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돼? 그렇죠. 막막할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오늘 너무 중요한 포인트 많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네오님 만약에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윳돈 있으면 네네.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번에 출연했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 뭐 포스코퓨처엠 30%, 네, 그 미래나노텍 30%, 그다음에 이미지스 20%, SPG 20% 정도. 아. 네, 그렇게 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로봇을 안 물어봐서 네. SPG 20%. 네네. 로봇도 좋게 보시는 거고요. 네네.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님 그러면 오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작년부터 봤을 때는 CPI 지수가 급격하게 빠지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는 사실 기대하는 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금리로 인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사실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걸 잘 참조를 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투자를 진행하시고 항상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처럼 무리한 투자하시지 마시고 적립식으로 내가 이제 공부하고 좋게 생각하는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